하루 한 권 읽기. 김찬호의 대면, 비대면, 외면. 지난 토요일에 독서 토론 모임이 있었다. 10년 전에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만든 독서 클럽인데 이제는 제법 큰 조직이 되었다. 이번 토론책은 대면, 비대면, 외면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례 없던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긴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책이다. 혹시 독서클럽에 참여하고 계신가? 아니면 다른 클럽이라도. 코로나 때는 안녕했는가? 코로나 이후는 어떠신가? 우리 클럽은 코로나를 대면 비대면 모임을 활용하여 비교적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모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으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좀처럼 사회적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비대면, 나아가 외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되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보기에 이 책 대면, 비대면, 외면은 적절하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눠져 있다. 대면, 비대면, 외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회복의 시공간을 넘어서. 일부 대면에는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에게 얼굴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정체성의 그릇이고 인격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한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기본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의 팔다리를 볼 때와 달리 물질성을 인지하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형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정신에 접속하는 것이 대면의 핵심이다. 인간의 말은 대면 상황에서 생성되고 진화해온 소통체계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배우려면 다른 사람들과 풍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경험 없이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시청을 아무리 많이 한들 언어 발달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 2부 비대면에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대면 세계의 확장과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비대면의 소통은 꾸준하게 증가했고 근대 이후 미디어 발달과 함께 확장되다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을 통해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했다. 최근 변용되는 비대면 공간은 기존의 위계와 관행을 자연스럽게 해체하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생성한다. 그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3부는 외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들은 점점 타인을 직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과 혐오의 감정이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그것을 타자성이라고 불렀다. 결코 대상화하거나 환원할 수 없는 절대적 타자성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불편함 또는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름을 제거해 버리려는 충동이 폭력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집단화되어 전체주의로 나아가기도 한다. 4부와 5부는 회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온다. 외로움은 전체주의를 잉태하는 감정이라고 한다. 외로움을 분노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면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것 아닌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혹시 너무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까? 나치즘의 광기를 몸소 체험하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 사유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발흥하는 토양에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파했다. 고립은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자리 효과라는 게 있다. 땅과 바다, 숲과 평원처럼 둘 이상의 생물군의 서식지가 맞붙어 있는 경우 그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종의 다양성과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경계를 이루는 지역을
이행대라고 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고립된 경계를 넘어 타인과 만나는 이행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행대를 넓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